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당신들을 위한 공수본 김보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호흡을 잘 맞춰서 이걸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요. 아마도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양을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니까 강의를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선택하셨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과 문제들을 준비를 해서 쏙쏙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과 저의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그 강의에 해당되는 만큼만이라도 살짝 봐주시고요. 또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어야 되는 그 기본적인 공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꼭 한번 챙겨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요,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정말 많이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요,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수학으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시험에 초점을 맞추셔서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게시판을 잘 활용해서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하고 소통을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이 강의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요,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을 찔러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첫 출발 괜찮았나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1장 1강 바로 집합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과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이렇게 선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교재 옆에다 살짝 표시해 두시고요. 그 문제를 전체를 딱 소화하신 다음에 나머지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은 집합에 관련된 내용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까요. 집합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다 해왔던 얘기잖아요. 하지만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원소라는 거와 그리고 집합은 어떤 기호로 표현을 할 것인가. 원소가 집합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소 기호 표시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는 기호로 간단히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부분 집합 기호 표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때 중요한 거. 앞에 있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 뒤에 있는 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표현하는 것 자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보여주는 방법이죠. 말로 할게요. 원소를 나열합니다. 원소 나열 방법이고요.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것이 조건 제시법이고요.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될 것은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서 공부하실 때 집합 관련돼 있는 복잡 단아한 내용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꼭 눈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벤 다이어그램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류가 있죠. 집합의 종류라고 하면 끝이 있느냐, 끝이 없느냐에 따라서 유한집합이냐, 끝이 없냐, 무한집합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요, 뭐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할 거예요. 부분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식화해서 암기하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잊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기본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부분집합에서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박람회 여러분 다 보셨죠? 10번, 20번 다 보셔야 돼요. 외우실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시험 준비인 거니까요. 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용어가 가끔씩 나와요. 뭐 이건 용어가 챙겨야 돼 하는 용어가 가끔씩 나와요. 하지만 그 가끔씩도 우리는 챙겨야 되잖아요. 진부분집합의 의미는 알고 가셔야 돼요.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딱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진부분집합이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뭐 정의를 알고 표현했다면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죠. 집합의 연산. 교집합, 합집합. 자, A와 B의 교집합은
겹쳐지는 부분이고요. A와 B 합집합은 다 말하는 거고요. A차 B 그리고 A 여집합이라고 하죠.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꼭 기억하실 부분이 뭐냐면 차집합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요. 겹쳐지는 것을 제외하고요. 앞에 남아있는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겹쳐지는 것을 제외하고 앞에 남아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B차 A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 것 같아요? 여기를 말하겠죠? 이 부분은 B차 A입니다. 겹치는 것 제외하고 B에 남아있는 부분들의 모임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은 하나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 A차 집합 B는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 아시죠? 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하려면은 전체 집합이 존재해 줘야 돼요. 전체 집합 틀 안에서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A 집합이 있다. 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A의 여집합입니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이 쇽 A 여집합. 틀을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맞물려서 얘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자, 이거는 제가 파란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실지 모르니까. 자, A에서 겹치는 거 제외하고 우리 여기만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A와 그리고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교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틀을 한번 이렇게 살짝 그려볼게요. 이 전체입니다. A라는 I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겹쳐지는 만큼이 딱 이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A차 B를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두 개 같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조금 더 부과가 되는 것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많이 보셨던 거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은 다 적용을 해서 다 반대가 나온다.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증명하는 방법은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 얘가 뜻하는 그 부분과 얘가 뜻하는 부분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은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슉슉슉 해서 A 여집합,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 그리고 B 여집합. 이것을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하죠. 드모르간의 법칙. 이 수학자 이름을 딴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챙길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얘가 주는 기쁨은 어떨 때냐면 딱 봐도 그냥 짜증이 나는 모양이 있어요. 복잡한 모양일 때 전체에 여집합이 있니? 다 적용해라. 막 그런 거 나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여집합,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럴 때를 슉슉슉 적용하게 되면은 이거 여집합의 여집합, 반대의 반대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것처럼. 그래서 A 자기 자신,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 그 B의 여집합입니다. 어머, 이거 뭐라고요? 방금 온 거죠. 아, 교씨가 무슨 역할 하는 거예요? 차집합 역할을 합니다. 교씨 차집합, 이런 식으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요,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요, 내가 제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유치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꼭 기억해라. 다 아실 것 같아요. 비춤 유명하죠? 교시 따다다따다다 이런 춤 있죠? 그러니까는 교시 차집합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게 되면은 아마 문제 푸시다가 저의 이런 유치찬란한 그런 동작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교시 차집합. 교씨는 뭘로 바꿉니까? 차집합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얘가 나타내는 부분을 골라봐라라고 했을 때 딱딱딱 됐다면은 바로 이 부분을 골라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집합의 연산 파트를 공부를 하셨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복잡할수록, 주어져 있는 형식이 복잡할수록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꼭 이용하세요. 자, 연산에서 잠깐 일로 와볼까요? 집합의 연산 파트 할 때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세요. 이거 이용하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가 꽤 많거든요. 챙기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드려야지만 더 피부에 확 와닿겠죠. 문제를 즉석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A집합, B집합 있고요. 여기만 말하고 싶어요. A에서 B를 뺀 나머지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 아니, 교집합, 교집합. 자, 여기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말하고 싶어요. 여기는요, 전체 합집합한 거에서요, 여기 빼고 여기 빼면 여기만 남나요? 그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복잡하게 그냥 A 교집합 B라고 하면 되는데 A 합집합 B에서 뺀다. 무엇을? A 차집합 B도 빼고 B 차집합 A도 빼는 거죠. 그냥 합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워지고 이 부분이 지워지면은 여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뭘 뜻해요? A 교집합 B를 뜻하는 거죠. 근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나왔어요. 와우. 멘붕 오죠? 더 복잡하게 바꿔볼까요? 얘를 이렇게 안 주고요. A 교집합 B 여집합 그리고 얘를 B 교집합 A 여집합 막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뜻하는 게 뭐냐라 물어봤다면은 어머 그림 없으면 좀 힘들겠죠?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문제 나갑니다. 이거 잊으시고요.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것이 B일 때 A와 B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갑자기 진짜 문제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죠. 이럴 때는 뭔가 연산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뭐 기호 바꿔가지고 뭐 분배를 하네 결합을 하네 막 이런 거 다 집어치우시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리시면 돼요. 자, 그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그림이야. 일단은 너가 뜻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두 집합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알고 싶다. 일반적으로 알고 싶은 거니까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A 합집합 B에서 이걸 다 합집합한 부분에서 이거는 교시 차집합 요 정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 차 B를 뜻한다. 여기를 지우란 얘기입니다. 없어지는 거죠. 이거 뭐예요? B 차 A니까 여기를 지우라는 거야. 그럼 다 색칠되어 있는 거에서 지우면 어디만 남아요? 여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A 교집합 B를 뜻한다. 그런데 겹쳐지는 부분이 B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나와요. 겹쳐지는 부분이 B야. 뭐 두 집합의 교집합이 왜 갑자기 B가 나왔어?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할 수 있는 두 집합의 관계는 이거란 얘기예요. 교집합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 얘가 더 작은 집합이에요. A 집합 안에 B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B가 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 정리할 게 있죠.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으시고요. 아예 그냥 달달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집합을 연산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합해서 나온 게 큰 집합이란 얘기예요. 자, 이것이면 뭐랑 같다는 얘기인가? A가 B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B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A가 쏙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했을 때 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B가 나왔다는 얘기죠. 반대로 A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어요. 두 개를 교집합했는데 A가 나왔어요? 이 말은 나온 쪽이 더 작은 집합이라는 얘기죠. 같은 표현이죠. 두 개를 겹치게 했을 때 딱 A만 남잖아요. A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죠. 합하면 큰 게 나오고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온 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장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그림에서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요. 자, 차가 뭐라고요? 겹치는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자, 갑니다. A에서 겹치는 걸 제외한 나머지야. 이제 재밌어지죠. 이 그림 상황에서는 교집합이 누구예요? A죠.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빼는 거니까 뭐가 나와요? 공집합 되는 거죠. 뺐더니 공집합이다. 뺐더니 공집합이다. 너가 포함이 된다. 포함을 한다.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게 다 같은 그림을 뜻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반대로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은 포함과 이제 반대로 바뀐다. 함께 기억하세요.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림 하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산까지 건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설마 워워워 지우지 마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일시정지 있잖아요. 돌려보기도 있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요.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괄호 있고 이렇게 n 있으면은 이것은 집합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죠. 주의사항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무것도 없죠. 0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 자체다가 집합 기호 표시하시게 되면은 엄연히 이 집합 안에 이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집합, 괄호 안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나. 비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 부분의 원소의 개수 유명한 아이죠. 각 집합의 원소의 수의 합에다가 중간이 겹쳐지죠. 겹쳐진 부분이 두 번 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교집합 한 부를 뺀다.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까지. 자, 여기까지가 집합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칠판에 정리한 다음에 바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 문제 풀이 바로 넘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 풀면서 관련된 내용도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요. 11페이지 피시고요. 문제 풀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요. 제가 그 순서를 잡아드렸던 것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관계없이 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일단은 어떤 집합이 있는데요. 8 이하의 소수들을 다 모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숫자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훨씬 편하죠. 8 이하의 소수 뭐부터 출발하죠? 2. 유일하게 소수이면서 짝수인 아이죠. 2, 3, 5, 7까지만 되죠. 이것을 이렇게 집합 기호 표시한 거. 원소를 나열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원소 나열법이죠. 원소 나열법. 자, 그런데 수학 그쵸? 이걸 이제 글씨가 좀 너무 이상하네요. 제가 다시 예쁘게 적어줄게요. 별반 차이가 없나요? 네, 좀 낫네요. 저걸요 멋있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만든 게 조건제시법이죠. 근데 그거에 장점이 있긴 있어요. 원소가 너무 많을 때는 조건제시법으로 그 집합의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적어주죠. 이런 것처럼 이 주어진 이 수들의 공통된 성질이 8 이하의 소수입니다. 바를 쓰시고 그런 다음에 x 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하신 다음에 집합 기호 표시를 하시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조건을 제시한 조건제시법이죠.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집합을 A 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0 이하의 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건제시법 표시하게 되면은 바 쓰시고 x 그리고 바 x바 x는 여기도 x는 그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적어주는 거니까요. 조건제시법이고요. 이것을 좀 눈에 보기 편하게 나열하는 것이 원소 나열법. 뭐 있죠? 1, 3, 5, 7, 9. 이것을 비집합 해볼게요. 원소를 표현한 다음에 봤더니 두 집합에서 공통된 게 보인다. 누가 있죠? 3이 있고요. 5가 있고요. 7이 있습니다. 이때 A 교집합 B가 바로 뭘 뜻하냐? 3, 5, 7입니다.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복잡하게 여러 개를 물어봐요. 차집합도 물어보고 여집합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을 1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할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A집합 그리고 B집합 딱 쓰시고요.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 원소를 먼저 딱 적어요. 3, 5, 7. 그리고 나서 A만 남아있는 것이 2고요. B에만 남아있는 것은 1, 9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1부터 10까지 완성하려면 1, 2, 3, 4가 없죠.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쓰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은 누가 있니? 라고 하면은
이거 뺀 나머지 부분이죠. 하면 돼요. 4, 6, 8, 10.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거 만약에 이렇게 붙였어요. 원소의 수는 하면은 뭐예요? 4 쓰면 되는 거니까. 벤나그램 이렇게 준 거예요. 또 여기서 내가 A차 집합 B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A에만 있는 거. A에만 있는 거. 원소 2. 내가 B차에 물어봤어요. B에만 있는 거. B에만 있는 거. 1, 9.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럴 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한테 소중한 아이예요. 왜 제가 강조했는지 알겠죠? 복잡하고 여러 개를 물어볼수록 벤 다이어그램 이해하시고요.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는 정도만. 자, 기본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집합 A는 이거. 잘 보세요.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이 아니냐 묻는 거 헷갈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저처럼 하시면 돼요. 집합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컴마, 컴마, 컴마 0, 컴마 1, 컴마 2, 컴마 이거, 컴마 3, 컴마 이거 해서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거야. 컴마를 기준으로 원소를 각각 파악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로지 콕콕 찍힌다 삼지창 모양, 즉 원소 기호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원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6개를 제외하고는 이 표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게 지금 1하고 2를 이렇게 묶어놓은 이 모양 자체가 A 집합 원소잖아요. 근데 집합 기호 표시가 있으니까 좀 떨떠름한 거예요. 어머, 집합 기호는 부분 집합 기호 표시하는 건데, 그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호 표시할 수 있는 것이 0, 1, 2, 2 덩어리, 3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합의 원소에다가 다시 집합 기호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집합과 집합의 관계인 거니까 앞의 집합의 모든 원소가 뒤의 집합에 속해 있냐? 네, 그러면은 부분 집합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시고요. 괜찮아요?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냐? 원소인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바꾸셔야겠죠. 요 모양 자체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냐? 이 모양 자체가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맞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이게 두 개가 헷갈리는 아이죠. 3도 원소고 이 모양 자체도 원소입니다. 3도 이 집합의 원소이고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 집합의 원소예요. 됐죠? 이걸 내가 기역이라고 하고요. 색깔 좀 달리할까요? 자, 이거 표시해줄까요? 기역이고 니은이라고 할게요. 기역이란 아이 자체가 원소, 니은이란 아이 자체가 원소. 그리고요. 잘 봐요. 3에다가 다시 집합기호 표시를 해놓고 이거 참이냐고 물어봐요. 참일까요? 아닐까요? 또 헷갈리시죠? 얘는 참이에요. 이게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는 이 집합의 원소 기역을 넣어놓고 표시한 거니까 가능해요. 또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맞냐? 라고 하면은 이거 왜 맞는 거예요? 니은이란 아이를 집어넣고 부분 집합이냐 물어본 거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기호 표시해가지고 이게 다 맞는 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왜 초에 컴마를 기준으로 원소 기호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다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원소에다가 다시 집합 기호 표시하시면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를 설명드렸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이거 모양 자체가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이거 안 되는 이유는 왜요? 0, 1, 2 원소를 집어넣고 집합기호 표시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겠죠. 정확히 정리 가능하시죠? 다 정리해두세요. 컴마를 기준으로 원소기호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나머지 건 그때그때 맞추시면 돼요. 자, 기본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집합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B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를 파악하셔야겠죠. 1부터 4까지 정수네요. 1, 2, 3, 4입니다. 자,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2에 전체 원소의 개수 4개죠. 그런데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 때문에 자기 자신 한 가지를 빼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2의 4제곱 16에서 1 빼는 거죠. 15가 되겠네요. 15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부분집합에 관련된 문제 조금 제가 몇 개 더 풀어드리면서 한 방에 정리될 수 있도록 또 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자, 이 기본 문제 8번 같이 보실까요? A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주의사항은요. 이게 범위로 주어져 있을 때요. 등호가 있었니 없었니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급하니까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등호가 있는데 그 원소 빼먹을 수 있어요. 등호가 없는데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1 포함 3 포함해서 정수입니다. 자, A집합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1 가능하죠. 0 가능하시고요. 1, 2, 3까지 다 가능하십니다. 원소가 총 몇 개죠? 5개네요. 자, 그런데 이때 0일을 반드시 포함하는 포함해야 하는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죠? 이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저 말이 없었다면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5제곱이죠. 자, 그런데 2의 전체 원소수에서 포함해야 하는 원소 몇 개예요? 두 가지니까 1 빼는 거죠. 그래서 2의 3제곱인 8개가 정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두 문제 풀었는데 느낌이 팍 꽂히시는 분들은요. 그냥 바로 다음 설명 넘어가시면 돼요. 인강의 장점이잖아요. 조금 이렇게 돌려가면 다음 문제 설명 나오잖아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좀 까먹었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총 개수를 구하는 방법. 제목 이렇게 쓸게요.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원소가 3개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정의 때문에 벌써 공집합 하나 찾았죠. 그리고 원소를 한 개씩 뽑는 거야. 하나 뽑아서 집합기호 표시. 부분집합 되고요. 2만 뽑아서 집합기호 표시. 3만 뽑아서 집합기호 표시. 그리고 이제 2개씩 뽑는 거죠. 1, 2를 뽑아놔서 집합기호, 1, 3을 뽑아놔서 집합기호, 2, 3을 뽑아놔서 다시 이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있죠? 몽땅 다 뽑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되는 거죠.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왜 그랬느냐? 이런 거죠.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 있으면 1이 안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어요.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 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3이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1, 2, 3.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얘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만약 다 안 들어갔어요. 공집합이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2개만 동글뱅이인 거. 앞에 2개 동글뱅이, 그 다음에 뒤에 2개 동글뱅이, 앞뒤 동글뱅이. 짠짠. 다 동글뱅이. 1, 2, 3, 4, 5, 6, 7, 8.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뭘 말하게요? 1만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자, 이거 해볼까요? 1, 2만 들어가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 수가 있죠. 즉,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 각각에 대해서 2가지. 해서 총 1 몇 번 곱해요? 원소의 수만큼 곱했죠? 그 경우 수만큼 부분집합 개수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에 의하면 이거죠. 제가 만약에 이거 지워도 되죠? 여기 중에서 반드시 1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개수, 반드시 1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몇 가지예요? 4가지죠? 1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권이 없죠. 선택권이 있는 아이가 몇 명인지 파악하시면 돼요. 이에 전체 원소수 3개에서 선택권 1가지 없어. 2가지만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 4가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선택권이 없잖아요.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기본 20번입니다. 이제 그 앞에 2 문제를 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자, 뭐죠? X라는 집합은 4, 5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4, 5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이 집합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랬습니다. 몇 개 나올 수 있니? 똑같은 문제죠. 2에
전체 원소의 개수 6개 중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원소의 개수는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이 있는 아이가 4명, 4가지죠. 그러니까 2에 4제곱 해가지고 16개가 나오는 거야. 정답은 4번.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10초 안에 푸셔야겠죠. 가능한 일이겠죠? 정확히 원리를 아신다면요. 만약에 제가 문제에서 문제 바꿔볼게요. 1, 2, 3, 4, 1, 2, 3, 4, 5, 6. 즉, 이게 A 집합이라고 할게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반드시 4, 5는 포함하지 않는, 똑같아요, 개수는. 4, 5는 제끼는 거니까 나머지 거 갖고 부분 집합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가능하시죠? 자, 기본 10번입니다. 이제 연산 파트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언제 다 외웁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 중에 몇 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치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A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A고요. 그리고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게 바로 뭐예요? A 여집합이죠. 두 개를 다 합하게 되면은 전체가 되는 거니까 맞죠? 자, 이 정도. 교시, 차집합. 교시는 뭘 말해요? 차집합 말한다고 했죠? 자기 자신 뺐습니다. 공집합, 오케이, 맞죠? 자, 세 번째 거는 보신 거네요. 드모르간 법칙. 전체의 여집합은 다 적용한다. A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옳지 않네요.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할까요?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래 어떤 집합이 여집합이라고 하면 전체 집합에서 그 집합을 뺀 부분입니다. 전체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거 빼봤자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전체가 되죠. 자, 그런데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서 전체 빼는 거니까 남아요? 안 남잖아요. 기본적인 거. 응? 자, 그리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우겠습니다. 자, 기본 15번 문제 보실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주어진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림에 표시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전체 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리죠. 두 집합에 대해서 A를 제외한 나머지, A의 여집합, 이 정도는 볼 수 있죠. B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합집합, 다치라는 얘기죠. 슉 다치라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남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2번의 정답이네요. 되게 쉽죠? 이 한 공부하는 김에 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집합 보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은 왠지 뭔가 여집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빼버리고 A, 반대로 교, 이렇게. 이거에 반대 넣고 반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교집합을 제한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교집합을 제한 나머지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꺼보겠습니다. 자, 기본 16번 보실게요. 안 넘어가죠? 16번입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집합을요.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뭐 여기는 누구냐, 이거는 맞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복잡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첫 번째는 숫자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이 돼야지만 골라줄 거 아니에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시면 훨 빠릅니다. 일단 전체 집합은요. 1 포함, 10 포함, 자연수예요. 1, 2, 3, 4, 따당, 10까지. 집합 A는요. 6의 약수입니다. 6의 약수 누구죠? 1, 2, 3, 6이죠. 6을 나눌 수 있는 숫자들의 모임. B집합은 홀수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말하자면 1, 3, 5, 7. 그런데 중요한 거.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주어진 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 했잖아요.
10 이하의 자연수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얘는 10 이하의 홀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쓰시면 돼요? 9까지만 쓰시면 돼요. 어머, 너무 쉬운 거 물어봤네요. 얘는데 교집합 물어봤습니다. 둘 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구 있나요? 1 있으시네요. 3 있으시고요. 1, 3 두 개밖에 없네요. 정답 4번. 아우, 이게 공무원 시험의 묘미잖아요. 하나만 더 있으면 골치 아플 건데 딱 4개 중에서 바로 고를 수 있는 거. 하지만 우리는 나중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거 공부를 하셔야겠죠. 얘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무 복잡한 거 물어봤다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A집합 그리고 B집합. 두 개의 교집합을 먼저 채워. 1, 3 됐죠? 1, 3을 제외하고 A집합이 있는 것은 나머지 게 2, 6이고요. 여기는 5, 7, 9네요. 자, 전체가 1부터 10까지입니다. 1, 2, 3, 4 없죠? 4 바깥에. 5, 6, 7, 8 없죠? 9 있고 10 있네요. 이렇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의 원소가 바로 4, 8, 10. 얼마나 빨라요? 너무 좋잖아요. 그쵸? 하면은 뭘 물어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A차 집합의 부분은 누구예요? A에만 있는 원소인 거니까 2, 6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건 많죠? 알아두세요. 자, 기본 19문제 보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꼭 챙겨가셔야겠죠. 자, 그럼 이것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합집합한 부분의 원소의 수를 알려줬고요. 교집합한 거 알려주고 저거 물어보네요. 완전 계산 문제입니다. 자, 왜냐고 물으신다면 두 집합을 합한 거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수의 합에다가 어떻게 하죠? 뺍니다. 겹쳐지는 부분을 한번 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준 것이 요 값이 얼마인지 알려줬습니다. 12라고. 그리고 이거는 몰라요. 통째로 몰라요. 괜찮아요. 네모로 갈게요. 네모 모르시고요. 거기서 얼마 뺐죠? 바로 4를 빼셨습니다. 그럼 네모에서 4를 뺐더니 10이래요. 16이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왜 그랬지? 기억이 안 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돼요. 잘 봐요. 자,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 색칠된 부분의 원소는 몇 개니?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막 이렇게 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를 기역이라고 하시고요. 니은이라고 하시고요. 디귿입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바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각각의 개수의 합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A 집합의 원소의 수에다가 B 집합 원소의 수를 한번 합해봤습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기역과 니은을 더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의 원소의 수는요. 니은과 디귿을 더하시는 겁니다. 어머, 니은이 몇 번 더해졌어요? 2번 더해졌죠. 한 번을 빼야지만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즉 니은, N, A 교집합 B 겹쳐진 부분을 한 번 빼줘야지만 이퀄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중요한 건요.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실 때는 이 집합이 나타내는 부분을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그 부분만큼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 라고 해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A차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실 때 단순하게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시죠. 큰일 나시죠. 이만큼의 원소의 수만 구하려고 했는데 이 개수에서 이 개수 다 빼면 안 되는 것까지 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개수에서 여기만큼만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겹쳐지는 부분의 원소의 수를 뺀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놓을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명제 이야기 남았는데요. 명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간단히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정도만 제가 흐름을 잡아드리고 바로 문제풀이 넘어갈게요. 괜찮으시죠? 네, 명제 가겠습니다. 명제라는 거는 참, 거짓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만 명제로 합니다. 참이다, 거짓이다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것만 명제입니다. 정도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보셨죠?
이쁘다, 명제 아니죠? 그리고 뭐, 훌륭합니다. 뭐 이런 느낌 있는 것도 명제 아니잖아요. 확실히, 5는 3이다. 이 말이 돼요? 말은 안 돼요. 누가 봐도 거짓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거죠?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거짓이다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명제입니다. 그 정도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룰 거는요. 조건 명제입니다. P이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만 다루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시험이 나올 거니까요. 이런 형태가.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요. 이것을 기호로 간단히 표현하는 것이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이 말인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P이면 Q이다. 이것이 3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는 P이면 Q이다가 3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합니다. 짝대기 2개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명제라고 했을 때 명제의 기본 틀을 배웠다면 1번이 나올까요? 명제의 기본 틀을 공부했다면 두 번째 공부할 것은 역, 이, 대우입니다. 보신 내용이죠? 역은 말 그대로 가정과 결론을 위치 바꾸는 거고요. 이는 그대로 부정하는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부정해요. 나 P이면 나 Q이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를 명제입니다 하면은 이 명제 뭐라고 해요? 이라고 하죠. 가정과 결론 위치를 바꿔요. Q이면 P다. 그럼 이 명제의 역이라고 하죠. 위치도 바꾸고요. 부정조치예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그 명제에 뭐라고 하죠? 대우라고 하죠. 자, 얘가 명제면 이 명제의 대우고요. 얘가 명제면 이 명제의 역인 거고요. 얘가 명제면 이 명제의 이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뭐죠? 명제와 대우 참 거짓이 일치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위해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3임을 판별하는 방법. P이면 Q이다가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정을 참이되게 하는, 즉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진리, 집합, 대문자 쓰시면 돼요. 조건 Q의 진리 집합은 대문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참이다라는 것은 집합의 관계로는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모든 조건은 당연히 얘를 참이 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얘를 만족하기 참 충분해. 그림으로 Q집합 안에 P집합이 쏙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아이들은 얘를 만족하기 참 충분해. 라고 해서 화살표를 주는 아이가 충분인 거죠. 얘 이름은 충분이란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필요한 것만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화살표를 맞으면 피를 흘린다라고 얘기도 쓰죠. 맞는 쪽이 필요입니다. 공부는 유치하게 하셔야 돼요. 기억이 오래 남으려면요. 자, 이것은 이제 예쁘게 우리가 문장으로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은는 이가 써서 P라는 아이는 Q를 만족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입니다라고 하죠. P는 충분해 하면은 딱 틀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Q라는 아이를 설명해봐. Q는 누구니? 얘는 P랑 그 관계를 따져봤을 때 필요한 것만 받았어. 필요해. 필요한 것만 만족해. 필요 조건입니다. Q는 필요 조건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성립해요. 이게 뭐예요? 동치 조건이죠? 같은 조건입니다. 집합으로 얘기하면 같은 집합이 되겠죠. 얘를 만족하는 집합이 얘를 만족하는 집합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P는 Q이기 위한 둘 다의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가 된다는 얘기죠. 기억하시면 돼요. 자, 틀만 기억하시고요. 이거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워 나가시면서. 자, 제가 거꾸로 지울 때요. 눈 훑으시면서 중요한 걸 따박따박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화살표를 주는 쪽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다. 용어 정리, 역, 의미, 이의 의미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조건들은요. 문제를 푸시면서 챙기시면 돼요. 자, 기본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명제에 관련되는 기본 문제예요. 여기 참은 명제는. 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명제 역을 알아봐라. 그 참인 것을 골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면, 이게 명제예요. 이면, 그리고 이면, 그리고 이면. 그러면 명제 역은 거꾸로 가시면 되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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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즉, 요 방향이 참인 거 골라주라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자, 이것이면 이것이다. 언제 다 적어요. 그냥 따지면 되지.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참인 거 골라주라는 얘기입니다. 뺐는데 양수면 A가 B보다 큰 거죠. 참이잖아요. 골랐네요. 1번 정답. 나머지 거 확인해 볼게요. 곱한 게 양수면 둘 다 양수니 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도 양수잖아요. 하지만 둘 다 양수인 게 아니죠. 이게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P면 Q에다가 참이려면요.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조건들이 결론도 참이 되게 해야 돼. 그런데 얘를 만족하는데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정을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죠? 명제의 역을 따지고 있는 거니까 원래의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어서 출발하는 거죠. 됐죠? 자, 합이 양수이면 둘 다 양수냐? 딱 생각해봐도 아닌 거 많죠. 3과 마이너스 1을 더해봐요. 3 더하기 마이너스 1. 양수잖아요. 하지만 3은 양수지만 마이너스는 양수가 아니죠. 이걸 만족하는 조건이 이걸 만족한다 볼 수는 없다. 거짓. 이런 것을 반례라고 하죠. 그 명제가 참이 되지 않게 보여주는 예.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반례. 제곱한 게 1이면 개강셀보다 크니? 음수를 제곱해도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1보다 크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입니다. 맞는 거 1번이고요. 1번 정리. 솔직히 얘기하면 얘는 이 방향도 참인 거죠. 두 개가 동치명제였던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의 의미는 이 말 같은 말이 뺀 게 양수란 말인 거니까요. 됐죠? 이런 거 그때그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수 A, B에 대하여 이거 적어놓을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 0이려면은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죠. 둘 다 0입니다. 실수란 말 때문에 그래요. 왜 강조하죠? 실수임을?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I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게 존재하죠.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면은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수 A, B에 대해서란 말이 있을 경우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야. 절대값 자체가 부호가 0 이상이잖아요. 이것도 둘 다 0이란 말,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이라고 했습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따지는 거죠. x가 실수일 때, x가 1인 것은 이것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 거냐? 문장은 나중에 만드시면 돼요. 조건 두 개를 파악하시면 되죠. 실수라는 거 체킹하시고요. x가 1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x제곱이 1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살표 두 개 그리시고요. x가 1이면 제곱한 방사 1이 되죠. 그러나 제곱한 게 1이라고 해서 걔가 1일 필요 있을까요? 아니죠. 마이너스 1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만족하지만 일로 아닙니다. 이거는 집합의 포함 관계로 알아봐도 돼요. 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원수 1밖에 없어요. 제곱에서 1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2개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집합에 포함이 되네요. 포함이 되는 쪽으로만 참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만 참인 거예요. 얘는 충분 조건이고요. 얘는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것은 은는이가 이것은 나머지 걸 만족하기 위한 이 아이의 이름 충분 조건을 적으시면 돼요. 충분 조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충분 조건 맞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정리하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부등식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포함 관계를 따진다. 조건이 부등식일 경우는 반드시 포함 관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한다 하면 훨씬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부정을 공부하실 때요. 모든의 수학에서는요. 참이려면 모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의 반대는 썸이라고 하죠. 올의 반대는 썸이고요. 썸의 부정은 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조건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올의 부정은 썸이고요. 썸의 부정은 올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정하실 때 이거나의 부정은 이고이고요. 이고의 부정은 이거나입니다. 교집합의 반대가 합집합이고 합집합의 반대가 교집합의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거는 그 앞에 내용 읽으시면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집합부터 명제까지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한 시간에 다 정리하기 솔직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마치 맵 그리듯이 지도를 그리시듯이 쭉 연결고리를 만드시고요. 그 각각에 해당되는 문제를 기본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도 문제까지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딱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정확히 푸시고요. 약간 헷갈리는 건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거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 김본이요. 우리 공합당 여러분들, 우리 공합당입니다. 아시겠죠? 공합당 여러분 열심히 응원할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